안녕하세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진짜 간단한 규칙일까요? 아니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가장 복잡한 질문 중 하나일 거예요. 오늘 바로 이 흥미로운 딜레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 딜레마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난처한 상황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바로 이 순간, 진실과 거짓 사이에 팽팽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요. 거짓말을 자꾸 하면 결국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실에 대해 배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100% 진실만을 말하는 게 항상 옳은 걸까요? 이 질문을 조금만 파고들면요. 와, 때로는 그 진실의 대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혹시 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 아시나요? 거기 주인공 묘르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법정에서 정말 하나도 꾸미지 않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다 털어놔요. 심지어 어머니 장례식에서 눈물이 안 났습니다. 이런 말까지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형 선고였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의 진실이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내몬 셈이니까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아,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런 예외는 만우절에 119에 장난 전화 거는 것처럼 아주 쉽게 나쁜 방향으로 쓰일 수 있죠. 누군가에겐 그냥 가벼운 장난이 다른 누군가에겐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실 이 딜레마는요, 아주 오래된 철학적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두 철학거장의 생각을 한번 엿보도록 하죠. 자, 아주 유명한 생각 실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쾅쾅쾅. 살인자가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 친구 여기 있지? 당신 집안에는 지금 친구가 숨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친구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갑자기 철학이 엄청나게 현실적이고 긴박한 문제가 되죠. 자, 이 두 철학자의 입장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임마누엘 칸트를 보세요. 이분은 그냥 예외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진실을 말하는 건 절대적인 의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벤자민 콩스탕은요? 잠깐만요 하고 반박하는 거죠. 살인자처럼 진실을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까지 왜 진실을 말해야 하냐고요. 친구를 지키려면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진짜 생각의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칸트가 한 이 말을 보면 그의 생각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진실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무조건 지켜야 하는 원칙 그 자체였던 거예요. 설령 진실을 말해서 친구가 죽는 끔찍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 절대적인 도덕 법칙만큼은 절대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였죠. 좋습니다. 그럼 이 수백 년 묵은 논쟁을 21세기, 바로 지금 우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이렇게나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여기서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통찰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자체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 참도 거짓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 하는 말, 바로 이 말에 비로소 참과 거짓이라는 속성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가짜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편향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소셜미디어는 그 말들을 아무런 필터 없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 거짓, 의견, 사실 이런 것들이 마구 뒤섞인 정보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기 쉬워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가짜뉴스의 핵심 원리인 거죠. 아, 그럼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우린 대체 뭘 믿고 어떻게 진실을 찾아야 할까요? 자, 여기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제안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해요. 이름하여 고통 테스트입니다.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 핵심 주체가
실제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딱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대답이 yes다, 그럼 그건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고요. 만약 no다, 그럼 그건 허구, 즉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이 간단한 테스트를 실제 상황에 한번 바로 적용해 볼까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예시를 보면 딱 감이 오죠. 한쪽에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면 정말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플 아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가문의 명예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고요. 여기에 고통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가문이라는 게 고통을 느끼나요? 아니죠. 하지만 아들과 그의 연인은요? 정말로 고통을 느끼죠. 현실은, 진짜 진실은 바로 이 고통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유발 하라리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고통, 진짜 괴로움. 바로 이것이 현실과 허구를 가르는 기준점,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아주 강력한 원칙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진짜 고통을 느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